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마음 아파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주거시설에서 특이하게도 많은 전파 위험이 있는 집단이 파악이 됐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35세 미만의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구시가 임대하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그 특정한 감염을 확산시켰던 요인의 지역적 영향이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한 아파트에서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6명인데 전부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거주민 142명 중에 94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는데요. 대구시는 이런 집단 거주 의혹 시설이 10여 곳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집단 거주 형태 전문가로부터 들어봅니다. 한국도 꼭 그걸 이겨내고 잘 정상 생활로 돌아올 거라 믿고요. 대구 시민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구 시민들을 위한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십시일반 용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영국 힘내라 대한민국 시간에 만나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휴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의 지원금을 적게 지원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현장의 애로 중소기업 부담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원 수준 상향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한 사업장 지원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로나19 사태에 강제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해고까지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갖 문제연구소에서 법적 대처와 대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대구시 한마음 아파트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거주민 140명 중 94명이 신천지 신도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흘 이상 지나서야 역학조사를 실시한 대구시의 늑장 대응도 함께 논란인데요. 석연치 않은 대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 교인은 가족이 알면 가출을 한다. 그래서 합숙 형태로 생활을 한다. 신천지 사태 터진 이후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가 신천지 집단 거주지로 이용이 됐다. 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사실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어떤 폭로자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그렇겠죠. 부분이거든요. 전 세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지금 많이 나오는 특혜 의혹이고 두 번째는 관계자들을 좀 몽땅 다 속인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인 움직임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신천지 신도들의 포교 활동을 통한 아파트 통째로 좀 삼키기 작전 이 정도로 세 가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 아파트가 보증금 21만 6천 원에 월세가 5만 4천 원. 매우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방금 그래서 조 대표가 특혜 의혹을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이게 어쨌든 관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네. 이거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혹은 신천지 신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증언자들에 따르면 종교를 물어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예. 지금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그런 의혹들은 좀 차차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구 MBC 보도에 의하면 네. 입주할 때 종교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 네. 보통 이런 데 들어갈 때 종교는 묻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생활 네.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대구시장이 이야기한 것은
뭐 공무원이 연관되지는 않았다. 네. 그냥 신도들이 네. 자신들이 아름아름 네. 누구누구 이쪽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 형식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사실 그것을 우리가 다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예. 중간에 신도들이 대거 입주한 혹시 시점들이 있는가 이런 지점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있어왔던 움직임인지 여부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주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만 35세 미만 이런 것들. 그중에 제가 눈여겨봤던 게 근로자에 한해서였어요. 근로 여성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출된 서류가 정말 사실인지 여부들을 확인을 좀 해봐야 이 문제가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형태의 집단 거주가 나왔느냐. 네. 처음에는 무슨 다른 곳에서 집단 거주를 한번 해봤었는데 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신천지 폐해를 알게 되고 탈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네. 이런 대규모 기숙사 형태로 네. 해서 관리인을 집어넣어서 관리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예. 수 있는데 이걸 신천지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신천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타겟으로 삼을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뇌부에서는 신도들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한 군데 모아놓으면 굉장히 통제하기가 쉬울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신천지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이 아파트를 포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것은 확실하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아파트 위치도 포교의 거점으로 삼기 좋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31번 확진자가 나온 그 건물, 신천지 지금 다리오지파 그 건물하고 1.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그리고 거기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예. 공원도 있고요. 예. 포교하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작지만 대학교도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기에는 수월한 곳이겠죠. 예. 근데 과연 집단 거주지가 여기만 있겠느냐. 네. 대구시에만 10여 곳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우리 라디오 쪽에도 제보가 들어온 게 원주에도 있다. 뭐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 원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이런 단체들은 한 곳에서 잘 먹혔다 소위 말해서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거든요. 예. 차차 좀 드러날 것이고 저희도 오늘 뭐 좀 제보를 받은 게 있거든요. 한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과거에 뭐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얘기를 했었대요. 예, 흘려드렸는데 이런 지점들에 대한 확인들이 차차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왜 적극적 포교 대상 또 같이 모여 사는 이 집단 시설에 젊은 여성이 다 기시됐을까라는 점 하나 하고 네네. 왜 모여 사느냐 이 점 같아요. 일단은 신천지 문제가 지금 많이 알려지면서 뭐 가출한 사람도 많고 가족 몰래 신천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이 포교의 대상이에요. 예. 왜냐하면 뭐 그런 단체들에 빠지고 나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젊은 여성들이 친구 타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 성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도적으로 그러면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삼았다. 젊은 여성과 젊은 청년으로 좀 보면 될 것 청년으로.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예. 여성들이 좀 접근하기에 여성들이 좀 수월할 수 있으니 제일 처음에는 포교 대상을 정할 때 뭐 친구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친구들 또 친구들 그렇게 하다 보니 여성들은 여성에게 뭐 남성들은 또 여성에게 굳이 포교 과정에서 뭐 성비를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파트에 14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네. 확진자가 46명이 나왔고 네. 근데 100% 신천지 신자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그렇죠. 주민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신도들끼리의 어떤 접촉이 굉장히 잦았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원래 신천지라는 특징 자체가 거의 삶을 공유하다시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삶보다 신천지 활동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늘 항상 밀접해 있고 요번에 왜 신천지에서만 굳이 그렇게 확진자가 많았느냐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보는 부분들은 지문 찍고 들어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밀접한 그런 신천지 신도들의 생활 방식과 종교적인 특성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아파트에서 뭐 잠은 각자의 방에서 자더라도 네. 뭐 예배 시간이라든가 특정한 시간에 다 또 모일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여기서는 그런 추정들을 할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신천지에서 예배를 금지시켰다. 네. 따로 모이는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것도 지금 보면
거짓으로 드러나는 케이스네요. 그거는 사실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면 제일 처음에는 뭐 자기들 집회한 인원이 몇백 명이다. 그러다가 1000명이다. 그러다가 9000명이다. 계속해서 명단이 늘어나고 있고 그 지금 시점에서 신천지에서 밝히지 않은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위장교회라는 건데 교단들의 마크를 도용해서 쓰는 이런 것들은 지금 신천지가 밝히지 않았거든요. 곳곳에서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마음 아파트 건에서는 대구시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늦장 대응을 한 건데요. 뭐 2월 24일 날 그쪽에서 13명 확진자가 나오고 3월 1일, 2일은 한 7, 8명. 그러니까 확진자가 좀 대거 쏟아지는 상황에서 감염 의심을 할 수 있는데 3월 4일이 지나서야 확진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아파트 내 집단 감염자 상태를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부는 뭐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이 대구시가 집단 감염을 인지한 것이 지난 4일인데 네. 역학조사를 그때 들어갔고 그렇죠. 근데 당일날 이걸 발표하지 않고 3일이 지난 7일날 발표했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것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네. 왜 공개를 늦게 했냐고 물어봐도 여기에 대해서 권영기 시장이 네, 속 시원 답을 하지는 못했죠. 답을 하지 않죠. 네,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어떤 좀 적극적인 대응하고 비교가 자꾸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모습들을 보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추가적으로 좀 밝혀져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또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뭐 그런 했고. 얘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대처가 많이 아쉽다. 네. 이 부분 방금 조 대표 이야기처럼 확인할 필요가 나중에라도 네.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네. 자, 이 한마음 아파트 입주자 관련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자격 요건이 근로자니까 과연 그런 서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혹시 신천지 신도들이 혹시나 조직적으로 뭐 입주했던 그런 시점이 있는가 이런 지점들을 좀 확인하는 게 이번 의혹을 좀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장이 인터뷰할 때 이 아파트가 별로 인기가 없는 아파트였다 오래돼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기에는 임대료도 너무 저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 쉽게 우리가 납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뭐 언론사로 제보를 많이 하는데 뭐 저희도 제보를 받은 게 그렇지 않다. 그렇죠. 상당히 인기 있는 아파트였다. 그렇죠. 네.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아예 신청 못한 분들도 계시다. 네. 그리고 공고 자체가 너무 뜨문 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파트 입주 대상이 이제 여성, 35세 여성, 그리고 근로자가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천지 쪽에서 가짜 직장을 만들어 주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격증 같은 경우야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뭐 서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점들을 뭐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전수조라든가 역학조사 같은 개념으로 좀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집단 시설 아까 대구 또 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서울과 경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 신도들이 모여서 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출한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갈 데 없기 때문에 서로 모여가지고 이런 아파트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파트식은 아니더라도 아파트는 오피스라든가 서울이나 경기는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추후 드러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다. 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전국적으로 신천지 신자가 굉장히 많고 왜 대구에서만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느냐. 네, 그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많죠. 사실은 이게 신천지의 특성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남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미스테리가 아직까지 안 풀렸잖아요. 감염 경로나 이런 것들이.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관할 지역이거든요. 대구 신천지에서 관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천지 특징 때문에 일어난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럼 이거보다 더 심해졌을 거예요. 더 많습니까 원래? 광주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지역적인 특색보다는 신천지의 특성상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1년 확진자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 그러면 어떻게 2차, 3차 전파됐느냐. 그런 부분들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아까 경기도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네. 서울 경기 지자체 쪽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조금 이 신천지 문제는 좀 사그러든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전수조사도 끝난 상태고 네. 아직도 숨긴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사실 신천지라는 집단이 알려지면서 신천지 용어도 좀 덩달아 많이 알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신천지 뭐 교회라 그랬다가 뭐 복음방 센터 이런 건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천지 시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방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한 장소보다 여러 지역에서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동선들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 때문에 단순히 어떤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런 우려들 때문에 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자가격리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긴 신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건 또 왜 그럽니까? 신념이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네.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자기네들 단체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이번에 기자회견 볼 때 그 옆에서 마스크 끼고 있던 여성이 뭐 거짓말을 그대로 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습관적인 거짓말들이 그렇게 삶으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네.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코로나 병 같은 건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신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는 오로지 신천지만 구원을 받고 예.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병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자신들을 향한 어떤 압박들을 핍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에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이상 행동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념의 구조다. 저는 그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그 당국에 제출한 신천지 명단이 20만이 넘었잖아요. 24만 5천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나머지 10만 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신천지 숫자 누르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은 항상 교리를 바꾸거든요. 아, 때마다 바꿉니까? 네, 바꾸죠. 그래서 최근 한 5, 6년 동안 뭐라고 주장했냐면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들, 그거 하지 못하면 영생 못한다. 예. 뭐 그런 너무나 황당한 주장들을 하면서 신도들을 계속 옥죄고 있는 것이죠. 아, 네. 다음 목표를 계속 제시하는 그렇죠. 거네요. 항상 이런 단체들의 특징이 네. 뭐 그렇게 다음 목표 그리고 더 설정하기 힘든 목표, 그러니까 이루기 힘든 목표 네.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신도들을 통제하고 옥죄는 것이 이런 신천지 같은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네. 그 예배 장면 보니까는 정기적으로 시험도 보던데 다 같이 모여서. 네, 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신도들을 통제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예. 모든 이 신천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도를 계속해서 딴 생각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터넷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하. 계속 신천지의 어떤 교리들을 습득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신천지를 비판하는 그런 사이트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일절 확인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죠. 고립을 시켜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천지 교리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충분히 신도들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가족들이 알게 되면 집을 나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결국은 가족들이 알고 거기 나가지 마라 그러고 네. 하면 뺏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탈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관리를 할 때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경우와 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를 나눠서 관리를 해요. 예. 신도들을 관리할 때. 그러니까 가족들이 알면 이제 그 등급을 좀 격상시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예. 네. 그 신천지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개신교 관계자들이나 네. 목사님들이나 네. 신자들이나 네. 신도들이나 네. 걱정을 다들 하고 계셨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랐거든요. 이게 뭔지. 그렇죠. 예, 네, 뭐 네. 주수꾼이 뭔지 뭐 네. 전혀 몰랐는데 네, 네. 이번 사태로 많이 밖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향후 이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네. 어떻게 타격이 있겠습니까, 신천지는? 원래 뭐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뇌부를 향한 검찰 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단체가 있어요. 뭐 이미 여신도들 성추행 성폭행에서 감옥에 갔다 온 정명석 씨 같은 경우 거기 여전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직 출소하고 다시 활동합니까? 그럼요. 활동하고 있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신도들은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두 가지입니다. 더 위장을 하겠죠. 지금까지 어떤 자신들이 했던 위장 포교 방법보다 더 위장을 할 거고 한동안은 해외로 눈을 돌릴 거예요. 이미 신천지가 해외로 많이 나가 있고 한국을 떠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해외. 활동들을 하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빠른미디어 조미듬 대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